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 됐고 2살 먹은 아들을 키우며 사는 30대의 여자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수도권은 아니고 인구 숫자가 50만이 채 안 되는 지방이에요. 지방이라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저와 남편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이곳에서 살았었고 둘 다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 전까지는 서로 모르고 살다가 대학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 고향이 같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저는 서울에 취직을 했고 남편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장거리 연애를 하며 헤어질 뻔 했던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결국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게 되었죠.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지방사업소 근무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할 생각이었지만 다행히 결혼과 동시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서울에서 몇 년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왔더니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의외로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빡빡한 경쟁사회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서울에서 아둥바둥 힘들게 일하면서도 겨우 원룸 생활을 하고 있던 기억들이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남편이나 제가 모아둔 돈의 대출을 좀 받아서 결혼과 동시에 신축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아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특히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퇴근길에 친정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었죠. 언제든지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가져가라 하시고 주말에 심심할 때 부모님께 아이 맡겨두고 남편이랑 외출도 가능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지만 친정이 가까워서 좋은 대신 단점도 하나 있는데 시댁도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도시가 끝에서 끝까지 차로 달리면 3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친정이 가까운 만큼 시댁도 가까워서 아무 때나 시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도 친정부모님은 사위가 불편할 것을 생각해서 집으로 직접 오시는 일은 별로 없는데 시부모님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아무 때나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당신들 마음대로 배를 누르고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가십니다. 좀 짜증나고 불편하긴 한데 손주 태어나고 얼마나 좋으면 저러실까 하는 생각에 그냥 제가 참고 살았어요. 종종 친정부모님을 만나면 남편이 부모님에게 참 잘했었기 때문에 나도 시부모님한테 싫은 티 안 내고 잘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제가 앞으로 시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추위를 못 견디세요. 살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 조금만 추워도 몇 겹을 껴입으시고 겨울이 되면 항상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아, 춥다 추워. 너희들은 집에 보일러도 제대로 안 떼고 사니? 가스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집에 애도 있는데 보일러 좀 빵빵 틀고 살아. 저희가 아이 방에만 보일러를 25도로 해놓고 거실 안방은 항상 21도로 맞추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약간 춥다 싶으면 옷을 한 겹 더 입으면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집이 좁고 신축인데도 단열이 좋아서 크게 춥다는 느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겨울 도시가스비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7,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 나름대로 제가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집도 저희보다 넓은 편이고 가끔 한번 시댁에 가면 방바닥이 절절 끓어서 바닥에 앉기 힘들 정도로 보일러를 돌리십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다 하고 옛날 연탄 보일러 떼던 시절 그때는 형편이 좋지 못해서 겨울에 항상 춥게 지냈었는데 아마도 그 시절에 따뜻하게 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그런 것 같다고 해요. 저희 집 지난달 가스비가 7만 원이 채 안 되게 나왔는데 시댁은 20만 원 가까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집에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온 집안의 보일러를 다 올리고 다니십니다. 남편이나 저는 오히려 더워서 힘들 지경인데 어머님이 계속 춥고 손발이 시리다고 하시니 별 수 없는 일이었죠. 한번 그렇게 보일러를 높여두면 나중에 어머님이 집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밤새 땀을 뻘뻘 흘리며 잠을 뒤척여야 합니다. 남편이 적당히 좀 하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뭐라고 해봤자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왜? 가스비 아까워서 그래? 그깟 가스비 얼마나 나온다고. 돈 없으면 말해. 내가 가스비 내줄 테니까. 사람이 보일러는 빵빵 틀고 살아야지. 너희들은 젊은 것들이 왜 이렇게 자린고비야?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속위의 경읽기나 마찬가지고 원래 시어머니 성격 자체가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심하게 하시는 청개구리 같은 분입니다. 어쩌다 한번 우리 집에서 제가 차린 밥을 시부모님과 같이 먹게 되는 날에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반찬 투정을 하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안 드시는 것도 아니라 제가 차린 밥을 잘 만드시면서도 자꾸만 이건 싱겁네 저 반찬은 짜네 어쩌네 다음에는 무슨 반찬을 해달라 어째라 하면서 무슨 고급 식당에서도 안 그럴 것처럼 엄청난 음식 타박을 하십니다. 한 번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잘 먹었다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라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 때마다 또 시작이구나 싶은 생각부터 듭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한 번씩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할 때마다 음식은 음식대로 잘 먹으면서도 저런 소리를 하시니 어떤 날에는 너무 얄미워서 어머님 목소리만 들어도 제 몸속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듭니다. 힘들게 기껏 차려놓은 반찬도 어머님이 맛없다고 할 때마다 먹지 말라고 소리치고 다 쏟아서 엎어버리고 싶어요. 하도 어머님이 맛이 없다 짜다 반찬 타박을 면전에서 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남편이 난 맛있기만 한데 엄만 왜 그래? 그럴 거면 앞으로 우리 집에서 식사 자리 안 만들 테니까 같이 밥 먹을 일 있으면 그냥 밖에서 먹자. 집사람이 이거 만드느라 낮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입에 좀 안 맞아도 엄마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머님은 장가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엄마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드냐고 남편한테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시부모님을 집으로 잘 안 부르고 오시더라도 밥은 제가 안 차려요. 남편도 저런 말 들으면서 밥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배달시켜 먹거나 밖에 나가서 사 먹습니다. 친정엄마가 왕년에 식당을 몇 년 하셨기 때문에 음식 손맛이 좋고 지금도 집에서 자주 반찬을 만드십니다.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시는 날엔 항상 반찬이나 국이나 간식거리를 잔뜩 만들어서 가져다 주세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허구한 날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데 친정엄마는 2주에 한 번,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오시거든요. 어쩌다가 시모가 우리 집에 있는 줄 모르고 친정엄마가 겹쳐서 찾아오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를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표정부터 싸하고 엄마가 먼저 요즘 별일 없으시냐, 잘 지내시냐 말을 걸어도 내 사돈. 정도로 짧게 단답으로 대답하면서 절대 살갑게 대해주지 않아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보더라도 민망할 정도인데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전화 걸어서 너희 시모가 자기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 태도가 좀 서운하다며 앞으로는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와 있는 날에는 안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렇지만 좀 불편해하는 정도일 뿐이고 뭔가 기분이 나쁘긴 한데 대놓고 뭐라 한 적은 없어서 이 부분을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서로 싸운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친정엄마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 해결을 할 방법도 없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두 분이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토요일 오전에 친정엄마가 반찬을 가지고 온다 하셨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저희 집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밖에 너무 춥다. 진짜 돌아다니질 못하겠네.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춥니? 보일러 좀 돌리고 살아.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연신 춥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평소처럼 온 집안의 보일러 온도를 전부 올려놓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집에 찾아오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친정엄마도 찾아오셨는데 엄마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보일러가 왜 이렇게 돌아가? 온도가 너무 높이 되어 있나 보네. 하면서 슬쩍 일어나더니 온 방 안에 보일러 온도를 전부 내려놓았어요. 심지어 저희가 원래 해놨던 21도가 아니라 18도까지 내려놓는 바람에 아예 돌아가지도 않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집에 환기가 안 되는 것 같다면서 거실과 주방의 창문까지 열어두었습니다. 겨울이라고 너무 꽁꽁 닫고 있으면 안 돼. 가끔 한 번씩 창문 열고 환기도 시켜줘야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춥다고 난리를 치면 쳤지 한 번도 창문 열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친정엄마가 오시자마자 저러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저랑 남편 먹으라고 반찬들이랑 손수 감자탕까지 끓여서 가지고 오셨는데 마침 시간도 점심시간이었고 다들 식사를 안 한 상황이라서 온 식구가 엄마가 가져온 감자탕으로 푸짐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가버렸고 제가 상을 치우고 닦는 사이에 친정엄마가 맨손으로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따가 하면 되니까 그냥 두라고 했는데도 엄마는 그릇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바로 해야 잘 닦인다면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본인이 먹은 그릇 치울 생각도 없이 화장실로 달려가 버린 시모가 조금 얄밉기도 했고 남편도 장모님 그만하시라고 엄마를 말려봤지만 이미 시작해버린 엄마도 말을 듣지 않으셨죠. 잠시 후에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슬쩍 보더니 다시 보일러 컨트롤 패널을 만지면서 뭔가를 작동시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어머님도 추워서 다시 보일러를 켜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잠시 후에 엄마가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기름기 설거지 해야 하는데 갑자기 찬물밖에 안 나오네? 그럴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일러를 살펴봤더니 시어머니가 보일러 온도를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온수조차 나오지 않게 꺼버리셨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일에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이 보일러 끄셨냐고 따져 물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았다는 겁니다. 아까부터 저희 집 보일러 컨트롤 패널을 만지작거린 사람은 시어머니 말고 아무도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 따지니까 남편과 주방에 있던 친정엄마까지 온 식구들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아니, 우리 식구 중에 어머님 말고 보일러 만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엄마 설거지 하는데 일부러 찬물 나오게 끄신 거잖아요. 제가 오목조목 따졌더니 자긴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던 시모가 얼마 못 가서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너 내가 웃음냐?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그래? 그 소리에 저희 아들도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친정엄마도 시모에게 갑자기 왜 그러시냐며 진정하라고 말렸죠. 시모는 날도 추운데 열이 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설거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대충 찬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맨날 가스비 많이 나온다고 징징대길래 내가 관리를 좀 해줬더니 그걸 갖고 난리를 피우고 이상한 누명을 씌우냐? 기분 나쁘고 치사해서 앞으로 너희 집에 안 오고 만다. 라고 하면서 한참 쏟아붓더니 그대로 시댁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시엔 아무런 말 없이 설거지 다 끝내고 정리한 후에 집으로 가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너희 시모가 성격이 장난 아니라면서 옛날 같았으면 시집살이 꽤나 시켰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모는 그렇게 성질내고 집에 돌아가신 이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음날 출근해서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왜 어제 며느리가 버릇없이 굴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냐고 따지셨다고 해요. 남편은 그 전화 받고 시어머니한테 엄마, 솔직히 어제는 엄마 때문에 너무 창피했어.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봐. 100이면 100,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걸? 괜히 며느리한테 심술 부리고 장모님한테 못되게 굴 생각이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화를 내며 씩씩거렸지만 남편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서 별말하지도 못하고 아들 자식 키워놨더니 소용없다고 한마디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그 뒤로 정말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지금이야 남편이랑은 화해한 것 같은데 저랑 우리 친정엄마한테는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아있는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야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옛날부터 시도 때도 없이 손주 보고 싶다는 소리라면서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쳐들어왔었는데 남편이 한 소리 한 뒤로는 어머님이 우리 집의 발길을 끊으셨어요. 사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시모처럼 유치하고 성격 더러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사람 무안 주는데도 도 같은 사람이라 시댁에서 제가 아버님이나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뭐가 심통이 나는지 TV 소리를 엄청 시끄럽게 크게 합니다. 그냥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면 이제는 그럴 만한 이유를 하나 만들어줘야 할 것 같네요. 아무 이유 없이 욕먹는 건 서럽지만 저도 어머님한테 똑같이 못되게 굴면 미움을 받더라도 최소한 억울하지라도 않죠. 요즘이야 시댁에 같이 사는 경우도 없고 남편이 어머님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이야기하는 편이라 다행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눈에 뻔히 보이게 저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남 못 살게 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아마도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님 주변에 사람이 없고 친구라곤 한 사람도 없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알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실 뿐이라서 성격 바꾸긴 쉽지 않아 보여요.
어머님한테 예쁨 받는 건 진작에 포기했고 이젠 그냥 자주 안 보고 사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처럼 저도 시모한테 제 할 말 다 하면서 살 거고 남편도 제 편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머리 쓰고 괴롭히려고 해봤자 이제는 본인만 손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